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값계산 3.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항목 값계산 3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값계산 3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13셀에 D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구하고 그 결과값을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하는 과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4번 14셀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처 수. 자, 거래처 수가 H5에서 H12 범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 수, 많다는 얘기는 크다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max는 가장 큰 값을 요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반대가 min입니다. 자, min은 가장 작은 값.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가장 적은 거래처 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다, 적다로 해서. 자,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처 수는 정의된 이름 거래처 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는 max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5에서 H12 범위를 딱 이렇게 블럭 설정하니까 거래처 수라고 이름 상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H5에서 H12 범위를 블럭 설정하지 않아도 인수란에다가 이름 정의된 내용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H5에서 H12 범위를 블럭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래처 수라고 이렇게 함수에다 놓으면은 항상 이 범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면은 절대 참조 효과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 효과. 그래서 현재 열려 있는 엑셀 시트에 어디에서든 작업을 하실 때 이름 정의된 내용을 쓰시면 제1작업에 H5에서 H12 범위를 항상 이렇게 블럭 설정해 주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쪽으로 와서 이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된 걸로 직접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셀 클릭하시고, 자, 맥스 함수는 인수가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개 반복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숫자나 또는 하나의 숫자 범위, 이렇게 범위를 넣으면 그게 인수가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개 있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거래처에 관련된 거에서 하나만 지금 구하는 거니까 자, 맥스 간단하게 인수 하나로 처리할 수 있고요. 민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E14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자, 함수식을 입력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 뭐죠? 예, 등호, 는을 입력해주면 함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함수식도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죠. 입력하다 보면은 그 함수가 보였을 때 딱 멈추시고 바로 그 함수를 더블 클릭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M 하고 쳤더니 max도 나와 있고 min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시면 설명도 볼 수가 있고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 함수명 전부를
수식 입력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해볼까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함수명이 완성이 되면서 가로가 열리고 인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함수명을 다 치다가 오타가 나거나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함수명이 보이면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수 뭐죠? 거래처 수라고 했으니까 H5에서 H12 범위, 이렇게 범위 잡았더니 거래처 수라고 이렇게 정의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범위를 잡지 않고 정의된 이름을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거래처 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로를 딱 닫는 순간 알아서 H5에서 H12 범위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수는 바로 제1작업에 H5에서 H12 범위라고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 참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했으니까 엔터 쳐주니까 20이 나왔어요. 숫자죠. 이 숫자는 회계 서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홈 탭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천 단위까지 이렇게 나가면은 구분 기호 컴마도 찍어주고요.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회계 서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쉼표 스타일 누르면 회계라고 나오죠. 즉 회계 서식 처리로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 함수로 해가지고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민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 여기다 놓고 자, 는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M 딱 쳤더니 민 보이죠?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여기에 직접 뭐라고 입력하죠? 네, 거래처 수 이렇게 입력해서 가로 닫는 순간 이 범위가 딱 설정이 되죠. H5에서 H12 범위 블록 설정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면 7이 나왔죠. 근데 이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0점 처리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함수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해주시고 M 치고 맥스로 자, 더블 클릭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네, 거래처 수 입력하고 가로 닫으면 H5에서 H12 범위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엔터 쳐서 20 나왔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값계산 3 대신에 4로 바꿔주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값계산 4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